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바이라고 발음하는 건 다들 알 거고, 여기서는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제 기호에 각각 어떤 차이가 보이는데, 일단 좀 정리하자면 여기 있는 리을, 얘는 관형사연 정성어미, 이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꼭지 여린 히읗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 대기 표기, 된소리 대기 발음 기호.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훈민정음은 한자에 대한 발음 기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아직도 이렇게 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이 과정을 많이 지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얘도 리을 관형사연 전성어미 같아요, 저는. 그리고 얘가 역시 일종의 발음기호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는 절음기호,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음이 있고 절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구지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구지. 그러면 연음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구개음 없이 연음만 썼다면은 구디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중세국어에서 이어적기 또는 연철이라고 하죠. 이렇게 적으면은, 그러니까 얘는 표기에 관한 얘기야. 연음은 사실은 발음에 관한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절음이라고 하면 얘를 굿이라고 발음하는 거야. 한번 쉬어주는 거야. 한번 멈춰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번 쉬어주고 멈춰주는 데를 쉰다 그래서 휴지라고 해요, 보통. 진짜 이 휴지. 미안해. 죄송. 지금 기분 안 좋죠.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럼 봐, 이제. 왜 절음기호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없다는지 설명이 되죠. 왜겠어? 국외음화가 되려면 이 받침에 나와 있는 이 디귿과 이 모음이 가까워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지를 발음을 할 때 발음의 이 음파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이폰에 보면 위에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통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지직 떠. 약간 우리 말소리 같은 거 보면은 음파 파형 있잖아요. 그럼 음파 파형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기술도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뭐냐면, 여기가 가까워지면 뭔가 축약이라든지 부딪히는, 그러니까 부딪혀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음 변동이 생겨날 가능성이 커지고, 여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하나를 좀 또박또박 발음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거리가 멀면요,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가 거리가 가까우면 굳이 이렇게 발음 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절음기호를 썼기 때문에 거리가 생겨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 필기한 내용이 이해되겠죠? 근데 이거는 제 판단이에요. 왜냐면 여기 쌤은 리을 히읗을 묶어가지고 여기는 뭐라고 써주신 거예요? 여기 리을 히읗은 뭐라고 써주시고, 여린 히읗, 여기 여린 히읗은 뭐라고, 그러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얘를 묶어서 절음기호라고 하신 거죠. 여기 쌤은 분리해서 절음기호라고 하신 거고, 나는 내가 교복 입고 니네 학교 들어가서 수업 들으면 되냐? 그러면 내가 가능해. 근데 들을 수가 없어. 이거 뭐, 나도 환장하겠어요. 가끔씩 이제 니네가 틀리게 적어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 필기대로 가. 몰라. 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이건 나의 최선이야. 내 교복 입고 학교 갈 수는 없어. 가고 싶어. 갈 수 있는데, 이제 못 들어갈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서 보겠죠, 이제. 동국정시 한자 표기와 관련해가지고, 한자 음에 대한 표기예요. 한자 음. 그럼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음 끼운 거야. 그러니까 연철을 쓴 거예요. 뜻을 밝히려고 했으면 연철을 안 썼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훈민정음의 최초의 목적은 뭐냐면 발음 끼워야. 여기 나오잖아요. 한자 음 표기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beautiful 같은 걸 생각을 해볼게요. beautiful. 그럼 얘를 우리나라 발로 발음을 하면 어떻게 돼? beautiful이라고 쓰잖아. 이런 거야. 근데 beautiful은요, 여기서 뭐냐면 말 그대로 발음한 거잖아요. 뜻이 없어, 사실은. 국어 사전에도 beautiful이 있을까?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아이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iPhone이라고 발음을 하지 아이폰이라고 발음하진 않는단 말이야. beautiful이라고 발음을 하지 beautiful. 우리나라만 그렇게 발음한다고. 예를 들면 자 그럼 봐봐. 그게 실제 음하고 다르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랑 비슷하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자 그러면 우리가 한자음을 표기하는 그러니까 한자음을 표기하는 방법이 없었던 거야.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발음 기호 역할로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동국정시 한자음 발음 표기에서는 세 종인데 생종이라고 쓰잖아. 근데 이거에 생종이라고 읽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이응은 그냥 뭐라고? 야 동국정구식이야. 종성에도 이렇게 쓸 거야. 종성에 음가가 없어도 그냥 이응 갖다 쓸 거야. 그런 약속을 한 거야. 그럼 우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발음 기호라고 하는 거야. 그럼 비슷하게도 이 여린 히읗이 여린 히읗이 받침에 쓰였을 때는 이런 발음 기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냥 월이라고 발음을 한 건데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요? 발음 기호라고요. 그러면 좀 일관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되게 괜찮은 자세로 질문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시험 전날이니까 일단 외우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세특이야. 적어. 세특이라고 적고 이런 거는 세특에다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세특거리가 나오지. 국어뿐만 아니라 너희가 모든 과목 공부하면서 이런 고민 있으면 다 써놔. 그리고 나는 수능은 모르겠고 국어 말고 다른 과목에서도 이런 거는 저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특거리를 내가 많이 줄 수 있어. 전 과목에서 다 가져와. 그래서 다음 주에 내신 끝나고 세특 특강 같은 걸 한번 할게요. 히읗 종성 체언이잖아요. 이해를 하면 돼 얘들아. 여러분 되게 자세가 좋은 것 같아. 잘 들어. 히읗이 종성인 체언이야. 히읗이.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는 종성인 거야. 맞죠? 히읗을 종성으로 갖는 체언인 거야. 얘는 품사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있을 때 왜 내 희가 되냐고 분석을 한 거죠. 이제 규칙적으로 왜 나타나는지. 그러면 원래 얘는 뭐였던 거냐면 결합할 때 이렇게 히읗 소리가 덧나는데 그게 종성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히읗 종성체언인 거야. 그래서 결합할 때 얘는 어떻게? 내 플러스 뒤에 어떤 주격조사가 올 거냐. 그럼 주격조사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초성 없는 이가 있고 초성 있는 이가 있고 생략이 있고. 초성 없는 이는 언제 붙었어요? 모음으로 끝났을 때야? 앞쪽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즉 종성이 없을 때. 이로 끝날 땐 어떻게 끝나? 어떤 경우? 종성이 있을 때. 그래서 얘는 연철할 수 있는 또는 연음할 수 있는 걸 열어두겠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헷갈릴 일이 없죠. 이제 끝났네. 얘는 이 몸이 와버리면은 또 쓸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올 경우 쓸 수가 없어. 됐어. 그럼 봐. 종성이 있으니까 얘는 뭐 해야 되겠어요? 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일관되지 않게 쓰신 이유가 있는 거죠. 선생님조차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헛나오는 거야 말이. 내 생각은 그래. 근데 원리 이해한 사람은요 교정을 해내요. 왜? 공식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응용 문제인 거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게 설명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마 오타 났을 확률이 좀 크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 더. 표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홀바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띄어 쓰기도 해요 이렇게. 이해됐어? 그 원칙은 사실 띄어 써요. 근데 붙여 쓰는 경우도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봐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면 그때는 엄밀하게 정해지지 않은 시기야. 왜냐면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얘였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표기들이 나타났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얘가 맞을 확률이 있죠. 이런 식으로 표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종성이 있는 경우에 붙어야 되니까 이가 와야 된다 라는 게 가장 논리적 설명 같아요. 물론 데이터가 더 있으면 반박의 여지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학자들의 일단은 그래서 학교 필기대로 외우시되 학교 필기가 이렇게 일관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됐죠? 또 질문합시다. 좀 헷갈리고 그럴 때는요 그냥 정의에 집중을 해야 돼. 정의. 그럼 얘는 그냥 히읗을 종성으로 갖는 체언이야. 얘는 히읗을 종성으로 갖나 보구나.
그럼 선생님 왜 히읗은 없어요? 표기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가설은 내 발음이 희한해지잖아. 네.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은 진짜로 네. 그러니까 봐봐. 네가 아니라 네. 이렇게 발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뭐 녹음이가 있어 그 시절에? 없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 네. 이렇게 발음을 했던 거고 네와 네를 굳이 구분해서 쓰진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설도 있겠죠. 또는 발음하는 과정에 뒤쪽에 조사가 붙거나 모음이 왔을 때 히읗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이 히읗이 뭐냐고 고민을 했을 거야. 그랬더니 뒤쪽에 있는 모음들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뒤쪽에 있는 모음이 더 큰 원인이었다면은 얘네가 갖는 또 다른 규칙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유난히 그게 히읗으로 표현된다는 건 뭐냐면, 즉 무슨 얘기냐? 조사에 대한 일관된 연구를 해봤을 때 이게 조사에 일관된 규칙이 아니라 앞쪽에 있는 체온에 관련된 일관된 규칙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 히읗 종성 체온이라고 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히읗 종성 체온으로 전제하고 얘를 설명하고 고민을 하는 게 당장에는 맞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너희가 뭐 이제 밥 못 벌어 그냥 나는 이제 가난하게 살아도 이제 밥을 못 먹어도 괜찮으니까 이제 나는 국문학과나 이제 국어교과 가가지고 이런 연구하는 게 밥 먹는 것보다 좋다 그런 게 가서 훌륭한 연구하셔가지고 저를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됐죠?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